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랍니다.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 남매의 엄마라서 매일매일 바쁘게 살고 있죠. 아이들 뒤치다꺼리 다 하고 밤에 저만을 위해 좀 쉬는 시간에 사연을 꼭 듣곤 해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함께 화내고 웃고 하는 시간이 저한텐 참 소중하네요. 오늘도 남편이 속썩이다가 결국 이혼한 사연을 들으면서 저의 과거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매일 애들하고 지지고 볶고 살다 보니 벌써 오래된 일 같네요. 여러분들께도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저는 딱 30살에 선으로 남편을 만났어요. 친척 어른들의 소개로 만난 거여서 처음부터 좀 조심스러웠고 몇 번 만나고는 이대로 결혼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죠. 남편도 크게 다르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1년도 안 되게 만나다가 결혼했고요. 두 집안도 비슷한 수준이고 남편도 대기업 다녀서 미래도 괜찮았고요. 불타는 사랑을 하진 않았지만 서로 존중하며 좋아하는 마음 가지고 결혼까지 진행했어요. 그렇게 아이 둘 낳고 키우고 지내는 사이 15년이 후딱 지나가더군요. 나 오늘 회식 가서 늦게 들어올 거야. 당신은 오늘 칼퇴 맞지? 유준이 자기가 데려와. 다음에 이사라도 되면 아주 한 달 내내 회식하겠네. 팀장 됐다고 일주일에 몇 번을 회식을 하는 거야? 당신 같은 철밥통은 몰라.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려고 얼마나 눈치를 봤는지 몰라서 그래? 이 정도 축하도 못 받아? 알았어, 축하해. 앞으로도 파티 계속해. 그거 가지고 또 삐지기는? 남편은 드디어 몇 년째 원하던 팀장이 됐고 연봉도 높아졌다고 아주 신나하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에 붙어서 지금까지 공무원을 하고 있답니다. 아이 둘도 건강하고 공부도 곧잘하고 집 대출도 거의 다 갚았고 양가 부모님과도 사이 좋았고요. 정말 걱정이 없고 넉넉하기만 한 시절이었어요.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처럼 가장 완벽한 순간에 불행이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이렇게 쭉 별일 없이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보낼 거라고 믿었는데 다 사라지는 건 진짜 순식간이더라고요. 남편이 회사 상사이자 친한 선배를 따라다니면서 골프를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에 워낙 개나 소나 어린애들까지 다치는 게 골프라지만 영 탐탁치가 않았죠. 저녁에 가뜩이나 늦게 끝나면서 1시간은 꼭 연습장 다녀오려고 하고요. 그럼 일주일에 애들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집에 와서도 스윙 자세를 본다거나 핸드폰만 눈 빠지게 들여다보고 말이죠. 아직도 그거 보고 있어? 유준이랑 오늘은 좀 놀아주라고 했잖아. 주말에는 골프장 간다고 하루 종일 나가고 애들하고 좀 외식도 하고 시간을 보내야 할 거 아니야. 이제 다 컸는데 뭔 시간을 보내. 이제 다 지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재밌지. 나도 이제 좀 취미생활 좀 하면서 즐기고 살자. 누가 들으면 애들 대학까지 다 보낸 줄 알겠어? 이제 시작인데 뭘 즐기긴. 나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 비싼 골프채 사고 옷 사고. 당신 뭐 하는 거야, 진짜?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건 평생 취미이자 비즈니스 수단이야. 요즘은 다 골프로 영업해. 내가 진짜 재미로 치러 다니는 것 같아? 다 사회생활하고 영업하려고 다니는 거라고. 뭘 알지도 못하면서 바가지야? 그놈의 골프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하고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아이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또 그런 상황이 너무 싫어서 남편한테 더욱 불만을 말하게 됐고요. 남편은 저를 무슨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 취급을 하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날도 남편이 골프를 치고 또 늦게 들어왔죠. 역시 이 필드 나가는 거랑 그냥 연습장에서 치는 거는 느낌이 달라. 스트레스가 확 풀렸어 아주.
저와 애들은 남편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죠. 애들은 제 눈치를 보다가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어요. 골프는 아침에 치면서 왜 맨날 밤늦게 들어오는데? 이게 무슨 배드민턴이야? 1시간 치고 땡인 줄 알아? 중간중간 쉬기도 하고 끝나고 또 밥도 먹어야지. 그럼 시간 훌쩍 가. 또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군요. 남편이 슬쩍 제 눈치를 보더니 베란다로 나가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거의 20분을 통화하고 들어와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나 다음 주 일요일에 골프 가도 되지? 배 이사님이 같이 가자네. 중요한 비즈니스 기회라고 하면서. 언제 필드 나가면서 나한테 말한 적 있어? 그냥 휙 가버렸으면서 이번엔 왜 이렇게 허락을 맡아? 더 수상하네? 언제는 말하고 가라며. 그렇게 해도 한 소리 안 해도 한 소리 들을 거면 다 때려쳐 그냥. 내가 언제 가지 말라고 했어? 다짜고짜 화내니까 더 수상하단 소리야. 암튼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그런 짓은 안 하리라 믿어? 아주 소설을 써라 소설을 써. 어디서 이상한 막장 드라마만 보고 왔나?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 좀 하지 마. 남편은 아주 의심스러울 만큼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촉이 쎄한 게 다른 때와는 느낌이 달랐지만 일단 내색하지 않고 그냥 넘겼어요. 그렇게 주말이 됐고 아주 신나서 아침 일찍 나가더군요. 밥 먹고 하면 저녁쯤 들어올 거니까 전화해서 재촉하고 그러지 마. 다른 사람들 보기 안 좋으니까. 알았어. 내가 언제 전화한 적 있어? 진짜 오늘따라 이상하게 구네. 여자들이랑 같이 있는 거 아니지? 미쳤어 진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아주 화를 내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더군요. 저녁에 온다더니 밤 11시가 다 되도록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이러려고 전화하지 말라고 했나 싶어 바로 전화했죠.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왜 안 들어와? 아니,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가지고 2차로 술 좀 더 먹고 있어. 금방 들어갈게. 결국 남편 놈은 새벽 2시가 다 돼서야 들어오더니 씻지도 않고 침대에 벌러덩 누워버리더군요. 더러워. 씻지도 않고 어딜 들어누워. 지금이 도대체 몇 시야? 남편은 인사불성으로 대꾸도 없이 코를 골더라고요. 너무 꼴 보기 싫어서 남편을 발로 차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방바닥에서 쭈그리고 자더군요. 그 후로도 정신 못 차리고 주말마다 골프 치러 가고 아이들과 저는 전혀 신경 쓰지도 않더군요.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는지 집에 오면 핸드폰만 들여다보기 바쁘고 말이죠. 요즘 당신 보면 진짜 정신 나간 것 같아. 애들하고 밥 먹은 지가 언젠 줄이나 알아? 계속 이런 식이면 나 못 참아. 골프 당장 그만둬. 일의 연장이라고 말했잖아. 그렇게 맘대로 그만둘 수 있는 줄 알아? 그럼 내가 그 이상가 뭔가한테 전화해서 당신은 앞으로 골프 안 하니까 데려가지 말라고 대신 말해줄게. 전화 줘봐. 남편 회사 생활 말아먹으려고 작정했어? 이 여편네가 진짜. 이번 주엔 골프에 골자도 꺼내지 말고 연습장이든 필드든 나가지 마. 이번 주말엔 무조건 애들하고 놀아줘. 그거 안 지키면 내가 골프 못 치게 만들 거니까 알아서 해.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협박도 했는데 결국 또 무슨 중독된 것처럼 골프 치러 나가더라고요. 너무 열이 받아서 다음날 남편 회사 간 사이에 골프채를 중고마켓에 헐값으로 팔아버렸어요. 밤에 집에 온 남편이 골프채가 없어진 걸 알고 눈이 돌아서 난리 법석을 치더군요. 이 여편네가 진짜 돌았구만. 그게 얼마짜린데 그걸 뭐? 30만 원에 팔았어? 내가 이번 주에도 나가면 가만 안 있는다고 했잖아. 이제 당신은 골프 금지야. 또 치면 다음은 골프 다 찢어버릴 거야. 에이, 내가 내 돈 벌어서 골프 좀 친다는데 당신이 뭐 상관인데? 내가 당신 돈으로 골프채 샀어?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팔아먹어? 내가 당신 백 갖다 팔아볼까? 내가 그래서 경고했잖아.
시간도 충분히 줬잖아. 골프에 미쳐서 거의 3달은 붕 떠서 다니는데 그 정도면 많이 봐준 거야. 남편은 집안 물건을 다 집어 던지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욕까지 해대더라고요. 애들이 겁을 먹고 방에서 떨고 있을 걸 생각하니 저도 너무 열이 받아서 눈이 돌아버렸죠. 그래서 같이 악쓰고 싸우고 진짜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다음날 바로 생활비 카드를 정지시켜 놨더라고요. 블랙카드 준 것도 아니고 돈도 별로 들어있지도 않은 카드인데 마냥 우습기만 하더군요. 어차피 그 생활비 카드에서 쓰는 거 마트밖에 없고요. 저도 돈 충분히 벌어서 아쉽지도 않아요. 근데 쪼잔하게 이딴 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정지시킨 꼬락서니를 보니 정이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며칠 후엔 골프채를 또 사서 들어오더군요. 진짜 정신 못 차렸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그걸 또 끌고 들어와? 나가. 그렇게 좋으면 골프채랑 같이 나가버려. 내가 내 집에서 왜 나가? 이거 내 명이야. 네가 나가. 내가 대출금 갚았어. 놀고 있네 진짜. 당신이 대출금 갚을 동안 나는 놀았어? 내 돈으로 애들 학교며 학원 다 보내고 생활비 쓰고 저축하고 다 했어. 이게 왜 당신 집이야? 웃기고 있어 진짜? 그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어쩌겠냐. 나간다 나가. 남편은 진짜 골프채만 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후로 3일 정도를 집에 안 들어오더군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 이혼하는 줄 알고 울고 불고 겁먹고 있고 집안 분위기는 엉망이었죠.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저는 이때까진 이혼을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골프에 미친 남편이 정신 차리기를 바랄 뿐이었죠. 4일째에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왔더군요. 절 한번 쓱 보고는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자길래 저도 일단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방에 들어가 보니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자고 있더군요. 근데 남편 손에 쥐어진 핸드폰에 갑자기 시선이 가면서 쎄한 촉이 오더라고요. 정신 차릴 땐 저도 모르게 남편 핸드폰을 열어서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리곤 엄청난 것들을 보게 되었죠. 어떤 여자랑 나눈 낯뜨거운 메시지들을 보고 충격으로 몸이 얼어붙었어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제 핸드폰으로 다 보내놓았죠. 남편은 모든 통화를 다 저장해 놓는 걸 알고 있어서 통화 내용도 짧게 다 들어보고 수상한 것들과 여자와 나눈 대화도 다 제 핸드폰으로 옮겼고요. 그리곤 밤새도록 통화 내용을 다 들어봤어요. 오빠, 내일 필드 갈 거지?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같이 나가. 알았어, 우리 이쁜이. 필드 갔다가 우리 이쁜이 좋아하는 오마카세 먹자. 내가 괜찮은데 알아놨어. 진짜? 역시 오빠가 최고야. 내가 어떻게 이런 완벽한 남자를 만났을까? 나 요즘 너무 행복해, 오빠. 나도. 우리 이쁜이 때문에 하루하루 행복하다. 널 왜 이제야 만나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울 뿐이다. 대화만 들으면 아주 천년의 사랑이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배신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죠. 남편 놈한테 처음 골프를 소개하고 계속 붙어 다니며 골프 치러 다니는 선배와의 통화도 가관이었죠. 온갖 저질적인 말들을 하면서 상간녀와 잘 지내는지 오늘은 어떤 여자랑 간다느니 이딴 말들 뿐이었어요. 거슬러 올라가며 듣다가 상간녀와 처음 만나기 전에 남편과 나눈 대화를 들었는데 딱 촉이 오더군요. 내일 시간 되냐? 내일 내가 영업에 도움되는 사람들 좀 소개시켜 줄게. 내일 조인해라. 마누라가 내일은 애들하고 놀아주라고 난리라. 다음에 갈게요. 너 내일 안 가면 진짜 좋은 기회 날리는 거다. 내가 진짜 이쁜 애들도 섭외해놨어. 몇 명이나요? 어디서 구했어요? 요즘은 다 어플에서 구한다더라. 나도 아는 형이 알려줘서 2명 구했어. 요즘은 그런 애들을 풀뱀이라고 부른대. 내일 재밌게 놀대. 안 물리게 조심해라. 다른 남자들은 다 그래도
내 남편은 그런데 안 갈 거라고 믿었는데 역시 믿을 남자는 없었던 거죠. 저는 너무 화가 나고 배신감에 치가 떨렸어요. 증거고 뭐고 그 새벽에 남편을 흔들어 깨웠죠. 일어나, 일어나 보라고. 이거 듣고 설명해. 빨리 일어나. 저는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크게 틀어서 남편 귀에 가져다 댔어요. 남편이 상간녀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곤 상황 파악을 하려는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면서 지 볼을 찰싹 때려보더라고요. 이미 통화 녹음 다 들었고 내 폰으로 다 옮겼어. 발뺌할 건 없고 언제부턴지 어떻게 할 건지 당장 말해. 아니, 핸드폰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이거 다 개인정보법 위반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늘어놓지 말고. 당신 바람 폈어? 언제부터 만났어? 바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 이제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거지. 뭐? 이게 지금 말이야 막걸리야? 결혼해서 애가 둘이나 있는 인간이 지금 여자 만나고 다니는 게 바람 아니고 뭐야? 솔직히 당신하고는 그냥 조건 맞아서 결혼한 거지. 불타는 사랑에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한 건 아니잖아. 내가 진짜 툭 터놓고 솔직히 말할게. 이런 감정 생애 처음 느껴보고 이 여자랑 계속 같이 있고 싶다. 내가 진짜 죽일 놈인 거 알아. 정말 미안하다 미애야. 내가 너한텐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나 지금이라도 사랑하는 여자랑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여자에 미쳐가지고 네 자식들 다 버리고 그 여자랑 살겠다 이거지? 나도 너랑 헤어지는 거 두 팔 벌려 환영이야. 당신 뒤치다꺼리 안 하고 나 편한 대로 사는 게 더 좋지. 내가 그동안 참고 참은 건 우리 애들 때문이었어. 애들한테 아빠 빈자리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 악물고 참아줬다고. 나도 우리 애들 생각해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내 인생에 이런 사랑은 다시는 못 만날 것 같다. 나도 이젠 내 행복을 위해서 살고 싶다 미애야. 내가 돈이며 집이며 다 줄게. 그냥 나만 좀 놔줘. 골프 치려고 네 선배가 섭외한 여자들 중에서 만났지? 몇 달이나 만났다고 이 난리니? 아주 제대로 걸렸나 보네. 그래, 15년 산 마누라 버리고 자식 버리고 가서 어디 한번 불타는 사랑하면서 잘 사나 보자. 대신 다신 애들 얼굴 볼 생각하지 마. 여자 때문에 자식 버린다는 남자 더 볼 필요 있나요? 저는 남편한테 짐 싸서 나가라고 통보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애들 학교 갈 준비시키고 저도 출근했어요. 마음이 어지럽고 심란하긴 했지만 오히려 이젠 어떻게든 결정이 난 거니까 한편으로 속 시원하더군요. 지겨웠던 남편한테서 벗어나서 아이들이랑 사는 것도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남편 놈이 꼴보기 싫고 더러워서 절대 용서가 안 됐답니다. 남편은 짐 싸서 나간 뒤에 상간녀 집으로 갔는지 연락도 없고 집에도 안 들어오더군요. 저는 속이 너무 답답하고 혼자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게 너무 막막하고 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말이죠. 나이 많으신 친정 부모님한테 말하고 기대서 울 수도 없고요. 고민 끝에 저랑 친한 언니한테 털어놓았어요. 안 그러면 진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해야지.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거기다가 이혼까지 순순히 해준다고? 소송을 걸어서 두 인간을 아작을 내도 모자랄 판에 이 멍충아. 너무 화가 나서 다신 보기도 싫어서 이혼한다고는 했는데 그 인간은 나가서 깜깜무소식이야. 이대로 있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미친 인간, 네가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그 나이에 여자에 미쳐서 이혼을 하자고? 진짜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내가 가서 그 인간 흠칫 두드려 패줄까? 아니다. 그 기집애 만나자고 해. 내가 같이 가줄게. 언니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해주니까 힘이 된다 진짜. 그동안 말도 못하고 혼자 미치는 줄 알았어. 이 맹추야. 잘못한 건 그 인간인데 왜 네가 죽어가? 네가 당당해야지.
일단 증거는 다 갖고 있다고 했지? 우선 변호사 사무실 가서 다 보여주고 상담 먼저 받자. 그래야 이혼을 순순히 하든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같이 가자. 언니가 알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했어요.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차근차근 해결 방법을 설명해 주셔서 진짜 마음이 많이 차분해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해지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던 증거로 충분히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어서 우선 바로 상간녀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죠. 그랬더니 사랑 노름에 빠져 있다가 정신을 차렸는지 남편이 제가 일하는 곳까지 헐레벌떡 찾아왔더군요. 왜 전화는 안 받아? 제정신이야? 상간녀 소송을 걸다니 미쳤어? 그쪽이야말로 여자에 미쳐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 이혼하자면서 왜 깜깜무소식이야. 서류 가져와. 당장 소송 취하해. 내가 그 합의금 줄게. 당신이 청구한 돈보다 더 줄게. 나이도 아직 어린데 빨간 줄 가게 할 일 있어? 30 중반이 어린 나이야? 20대도 아니고. 그 나이 먹어서 뭐 하는 짓인지. 아주 눈물겨운 사랑 나셨네. 나처럼 순순히 이혼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 어디다 대고 소송 취하하라 말아야? 내 직장에 함부로 찾아오지 마. 이혼 서류나 빨리 보내. 제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아주 그 여자한테 푹 빠져서는 이혼에 대해 상의하지도 않고 집에도 안 오더군요. 그래서 어이없게도 전화도 아닌 메시지로만 연락하면서 이혼을 진행했네요. 이혼 소송 확 해버릴까 했는데 남편이 전 재산 다 준다고 하고 이혼만 해달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소송을 하면 더 힘들게 싸우기만 할 게 뻔해서 참는 수밖에 없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이 시기를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친정에도 말 못하고 아이들 생각하며 정신줄 안 놓으려고 이를 악물고 살았답니다. 애들 마음도 헤아려주고 애들이랑 같이 있어주면서 안심을 시켜줬어야 했는데 제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애들 밥도 제대로 못 차려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애들도 저한테 말도 못하고 지네들끼리 밥 먹고 학교 다니고 해서 참 힘들었을 것 같아 가슴이 아프네요. 남편 놈이 지 전 재산이라고 돈을 입금했더라고요. 누굴 바보로 하는지 금액을 보니까 헛웃음 나더군요. 바로 전화해서 쏘아붙였죠. 내가 당신 적금이랑 주식 얼마 있는 거 다 아는데 왜 그것만 보내? 주식 싹 정리해서 그 돈도 다 보내? 주식은 손해보고 있어서 다 팔 수는 없는데 어떻게 싹 정리를 해? 일단 적금 깬 것만 가져가. 이혼하기 싫은가 봐? 난 상관없어. 이대로 살아도 돼. 대신 당신 월급도 다 나한테 보내야 돼. 법적으로 내가 와이프니까. 그러면 네 애인이 네 옆에 계속 붙어 있겠어? 마이너스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싹 정리해서 돈 보내. 당신 계좌 확인해보고 10원 한 장이라도 남아있으면 이혼 못해. 너 진짜 독하다 독해. 집 명의도 너한테 주고 내가 가진 돈도 다 줬는데 마이너스 난 주식까지 갖고 가고 싶어? 자식 버리고 가는 너보다 독할까? 긴 말하기 싫으니까 보내고 메시지 보내. 그럼 도장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그래도 돈을 다 안 보내더라고요. 저도 질세라 이혼 도장 안 찍고 버텼죠. 직장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다녀야 되고 애들 앞에서도 무덤덤한 척 해야 되고 하지만 속은 골물대로 골마서 누가 툭 치기만 해도 바로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심정이었답니다. 나 좀 놔뒀으면 좋겠는데 자꾸 저를 건드리더라고요. 며칠 후에는 상간녀가 간도 크게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우리 좀 만나죠? 상간녀 소송 건다고 내가 겁먹을 줄 알아요? 전화하는 본세를 보니 어떻게 살아왔는지 훤하게 보인다. 그래, 너 같은 애가 소송이 무섭겠니? 인생 밑바닥 사는 앤 거 뻔하게 보이는데. 그런 밑바닥 인생한테 남편 뺏기니까 기분이 어때요? 그래, 만나자. 네 면상 좀 보고 넌 좀 맞아야겠다.
그 다음날 드디어 상간녀를 만났죠. 저 만난다고 신경을 어찌나 썼는지 짙은 화장에 딱 붙는 원피스에 하이힐에 누가 보면 저 꼬시러 온 줄 알겠네요. 나이가 어리지도 않으면서 자식 있는 남자 꼬신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지 아주 거만한 표정을 하고 있더군요. 마치 지가 이겼다는 그런 표정이 역겨웠어요. 내가 이런 거랑 마주보고 있어야 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나던지요. 오빠는 상간녀 소송 때문에 나한테 엄청 미안해하고 너무 속상해하더라고. 진짜 그런 남자 없어요. 그쵸? 왜 나를 보자고 했어? 네가 뭔데? 네 애인 자랑하려고 불렀니? 이렇게 된 마당에 한 번은 얼굴 보고 미안하다고 말도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쉽게 이혼해줘서 고맙고요. 일이 이렇게 돼서 미안해요. 근데 우리 진짜 너무 사랑해요. 헤어지면 저나 오빠나 죽을 것 같아서 한 결정이에요. 니네 그 갸륵한 사랑 얼마나 갈지는 내 알 바 아니고 상간녀 소송 판결 나면 합의금이나 보내. 오빠처럼 자상하고 경제력 있고 착한 남자를 만나게 돼서 전 너무 행복하지만 그쪽한테 정말 미안하네요. 하긴 네 주제에 잘나고 멋지고 젊은 남자 만날 수 있겠니? 그 인간이 네 눈엔 잘난 남자로 보인다니 너도 참 눈이 바닥이다. 나이 50 다 된 남자가 그렇게 좋아? 비위도 좋다. 그쪽이 뭔 말을 해도 그 남자는 날 선택했다는 거, 그게 진실 아닐까요? 그만큼 날 사랑한다는 거죠. 그럼 그 나이에 아줌마는 남편한테 버림받은 불쌍한 여자 된 거 아니에요? 아주 놀고 앉아있네. 네 눈엔 내가 불쌍해 보이니? 그래, 한번 지켜볼게. 누가 더 불쌍해지나. 나도 네 면상이 궁금해서 한번 나와본 건데 다신 연락하지 마. 일어서는 나를 희번득한 눈으로 보는 상간녀가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딱해 보이기도 하더군요. 아무래도 상간녀는 남편 놈이 엄청 능력 있고 돈도 많은 걸로 믿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한테서 아주 대단한 남자를 빼앗아서 의기양양해 있는 그 꼴을 보자니 진심으로 우습더군요. 그날 저녁 남편이 퀵서비스로 이혼 서류를 보내왔더라고요. 하는 짓거리가 그 상간녀 시켜서 하는 거라는 걸 딱 알 수가 있었죠. 참 진짜 어이가 없었지만 저도 도장 찍고 작성해서 퀵서비스로 바로 보내줬네요. 그렇게 서류 접수되고 조정 기간이 빠르게 지나갔고요. 남편 놈이 그제야 시부모한테 이혼한다고 알리나 보더라고요. 시부모는 이혼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허겁지겁 집으로 찾아와 남편을 집으로 불렀어요. 남편을 보자마자 시부모는 노발대발하며 마구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죠. 야, 이 미친놈아. 50이 다 돼가는데 여자에 미쳐서 처자식을 버린다는 게 말이 되냐? 아직 이혼한 건 아니라며? 당장 이혼 취소해. 어디 꽃뱀한테 걸려서 제정신을 못 차려?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래 이놈아. 나 이제 그 여자 없으면 못 살아요. 애들은 이제 거의 다 컸잖아. 나도 내 인생 살고 싶다고요. 너 같은 놈이 내 아들이라니 기가 막힌다. 앞으로 친척들 보기 부끄러워 어떻게 사냐? 아이고 이놈아, 이거 아주 단단히 미쳤어. 애미야, 이런 일이 있었으면 도장 찍기 전에 우리한테 말을 했어야지. 그럼 이놈을 감옥에 쳐넣든 정신병원에 쳐넣든지 해서 어떻게든 정신 차리게 했을 거다. 이제라도 이혼 취소하고 다시 마음을 잡아줘. 저라고 안 해봤겠어요? 저도 더 이상 이러고 살고 싶지가 않네요. 미리 말 못한 건 죄송하지만 그것까지 제 탓하는 걸 보니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네요. 우리 엄마는 마음고생 많았겠다고 위로해 주시던데 저랑 아버님 어머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손주들은 그래도 보실 수 있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안 된다. 내가 말년에 우리 손주들하고 생이별을 한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 야 이놈아, 당장 이혼 취소해 이놈아. 시모는 울고 불고 시부와 남편 놈은 서로 소리 지르고 다 끝난 마당에
끝까지 민폐를 끼치더군요. 몇 시간 동안 이 꼴을 보면서 이혼한 게 참 잘한 결정이었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네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마침내 이혼 확정이 됐어요. 남편은 적금과 주식 등 갖고 있는 돈 전부를 저한테 보냈고 그게 한 2억 됐죠. 아파트도 제 명의로 돌렸고요.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당연히 제가 가져왔고 상간녀 소송으로 합의금 1,000만 원 나와서 남편 놈이 그것도 보내주더라고요. 이혼 확정된 날 법원에서 남편 놈을 만났는데요. 상간녀가 아주 한껏 차려입고 남편 옆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상간녀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보는데 그거 본 순간 진짜 세상 살면서 별꼴 다 보는구나 싶었답니다. 상간녀가 저한테 또 말을 붙이려고 하길래 말 한마디도 섞기 싫어서 다 무시해버리고 지나쳐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아이들과 저 셋이서 살아가게 되었죠. 하지만 아주 놀랍게도 남편 없이 우리 셋의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어요. 평소에 일하느라 늦게 들어와서 주말에만 애들을 보던 남편 놈이었는데요. 골프와 여자에 미친 거의 1년 정도를 집에 안 들어오다시피 했으니 사실 우리 셋한테는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빈자리도 전혀 못 느꼈어요.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혼을 해서 너희한테 너무 미안해. 엄마도 너무 경황이 없어서 너희 신경을 너무 못 써준 것 같아. 엄마가 제일 힘들었던 거 다 아는데 뭐. 우리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유준이한테도 잘 설명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난 오히려 지금이 더 조용하고 편하고 좋아. 아빠 때문에 맨날 시끄럽고 조마조마하고 싫었어. 중학생 딸은 마치 친구처럼 언니처럼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고 저를 많이 도와주더군요. 그동안 못해줬던 것까지 다 챙겨주고 내 자식들과 시간을 충분히 보내며 저도 상처를 좀 추스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느새 이렇게 자랐는지 아이들이 저에게 주는 사랑과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퇴근해서 집 엘리베이터를 딱 내렸는데 글쎄 상간녀가 집 앞에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나 아이들이라도 만났을까봐 너무 놀라서 뒷골이 띵해지더군요.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거야? 이혼까지 해준 마당에 네가 여길 왜 왔냐고. 왜 말 안 해줬어요? 일부러 그랬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상간녀가 눈물까지 그렁그렁해져서는 기가 막히게 저를 원망 섞인 눈으로 바라보더라고요. 나 참 기가 막히네. 나랑 너랑 친하게 울면서 말 섞을 사이야?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 제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상간녀가 제 팔을 잡고는 못 들어가게 잡아 끄는 거 있죠? 나 엿 먹어보라고 일부러 말 안 했죠? 웃겨 진짜. 언제까지 속일 줄 알았나 보지? 속였건 뭐건 네 애인하고 해결하지 왜 나한테 이러냐고. 너 무슨 원숭이야? IQ 딸리니? 도대체 뭘 속았다고 난린데? 그 인간 돈 한 푼 없이 빈털터리인 거? 뭐 어때? 월급 받아서 돈 네가 알뜰살뜰 모아. 뭐라고요? 돈도 없다고? 그럼 아줌마한테 돈 다 줬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돈 한 푼 없이 이혼해줬겠냐? 나이도 먹은 만큼 먹은 것 같은데 순진한 건지 아님 진짜 머리가 딸리는 건지. 야, 나이 50 다 돼가는 남자가 당연히 네 또래보단 돈이 많아 보이겠지. 근데 그 잘난 대기업도 이제 곧 명퇴당하거나 관둬야 된다는 건 알지? 한마디로 젊은 네가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야, 이 멍청아. 그게 뭔 소린데요? 그럼 이 집은요? 우리 오빠 명의라고 했잖아요. 그쪽 나가면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살 거라고 했다고. 그거야 등기부등본 떼어봤으면 여기가 누구 명의인지 바로 알았을 텐데 너 바보니? 여기 내 집이야. 공동명의였던 거 이혼하면서 내 명의로 돌렸어. 그 인간은 너랑 살면 다 필요 없다고 다 버리고 갔단다. 그것도 모르고 집도 있고 대기업 다닌다고 좋아했지?
워낙 없이 살다가 대기업 다니는 남자 하나 물었다고 동네방네 자랑했을 게 뻔한데 일을 어쩌니? 그런 회사일수록 일찍 관둬야 되는 건 당연히 모르겠지? 내가 남편한테 버림받은 불쌍한 여자고 너는 잘난 남자 차지한 똑똑한 애인 줄 알았어? 내가 그 인간 버린 거야. 이 말미잘 같은 기집애야. 아니야. 대머리 주제에 돈까지 없다고? 이 아파트에서 살라고 인테리어도 다 알아봤는데. 그때 전 남편 놈이 땀을 뻘뻘 흘리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더군요. 저는 보지도 않고 상간녀한테 가서 아주 애원을 하더라고요. 자기, 내가 다 설명할게. 그렇다고 여기 오면 어떡해? 내가 머리 없는 거랑 뭔 상관이라고. 오빠가 대머리인 거 다 알고서 이 여자도 나한테 말 안 한 거 아니야. 이거 명백히 사기야. 둘 다 부부 사기다냐. 그렇게 몰래 가발 쓰면서 언제까지 속이고 살려고 그랬어? 이거 진짜 완전 사기라고. 머리숱 좀 없는 거 가지고 뭔 죄인 취급이야? 여기까지 찾아올 일이냐고. 얼른 가자. 가자고. 나 못 가. 억울해서 못 가. 오빠 돈도 없다며? 이 집도 오빠 거 아니라며.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그거야. 자기가 자꾸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집이야 금방 사면 되지. 오빠 못 믿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얼른 가자. 애들이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그래. 애들한테 보이면 안 되는 꼴인 건 잘 아나 보네. 한심하다 한심해. 당장 꺼지지 못해? 빨리 꺼져. 저는 집에 들어가서 들고 나온 소금을 촥촥 뿌려버렸죠. 전 남편 놈과 상간녀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마구 밀어넣었어요. 소금 안 맞으려고 눈을 질끈 감고 손을 휘젓는 두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어이가 없던져. 둘이 하는 짓거리가 무슨 코미디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혼한 지가 언젠데 누구한테 부부 사기단이라고 하나요? 진짜 머리가 딸리는 건지 누가 누구한테 사기꾼이라고 하는지 진짜 웃기지 않나요? 아무래도 돈 문제는 전혀 몰랐고 그 인간이 대머리인 걸 들켜서 그 사달이 난 것 같았는데요. 사실 전 남편은 윗뚜껑만 훤하게 비었답니다. 시부도 머리가 없어서 유전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40대 초반부터 머리가 슬슬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40대 후반 돼서 아주 휑해져서 스트레스를 혼자 엄청 받더라고요. 결국 제가 부분 가발 맞춰주니까 좋다고 하고 다녔죠. 저야 젊은 시절부터 같이 살았으니 대머리여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살았던 거고 상간녀는 무척 놀란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헤어지면 죽을 것 같다는 천년의 사랑이면서 뭐 그딴 사소한 문제로 그러나요? 이런 일을 겪어서 마음이 심란하긴 했지만 이혼 때문에 괴롭거나 남편이 생각난다거나 전혀 그렇진 않았답니다. 저런 덜 떨어진 인간이랑 늙어서까지 살지 않아도 되고 뒤치다꺼리 안 해도 된다는 사실에 오히려 얼마나 홀가분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몇 달 정도 지났을까요? 애들이랑 저녁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근데 보러 갔던 막내가 문을 냉큼 열어줬더군요. 전 남편이었던 거죠. 당신이 끓인 김치찌개 냄새 얼마만이야? 나 오늘 한 끼도 못 먹었는데 나도 밥 좀 줘. 그동안 당신 요리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 여보. 유준아, 아빠는 이제 여기 안 사는데 그렇게 바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되지. 엄마한테 먼저 물어봐야지. 내가 무슨 남이야? 당신 남편이고 애들 아빠인데. 벌써 치매가 왔나? 이혼한 지가 언젠데 남편이래? 왜 왔는지는 몰라도 난 할 말 전혀 없으니까 나가줄래? 좋은 말 할 때 나가? 또 소금 뿌리기 전에? 그때 전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털썩 꿇고는 양손을 비비면서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뭔 정신으로 사는지 가발도 안 해서 머리는 휑하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꾀지지한 게 10년은 더 늙어 보였죠.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꽃뱀한테 홀려서 진짜 미쳤었나 봐. 나 다시 당신 남편, 애들 아빠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여보, 나 한 번만 받아줘. 말은 똑바로 해.
꽃뱀이 아니라 풀뱀이겠지. 내가 쉽게 이혼해주니까 받아주는 것도 쉬울 것 같았어? 애들 아빠여서 천륜을 끊을 순 없겠지만 그쪽이랑 나는 이미 끝난 사이야. 애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빨리 가. 그년이 내가 아파트 전세 구하라고 보증금 보내줬는데 그 돈을 들고 날랐어. 한 달 넘게 찾아다녔는데 이름도 다 거짓말이었고 찾을 수가 없어. 당신만 나 다시 받아주면 진짜 당신이랑 애들만 보고 살게. 내가 잠깐 정신 나갔었다고 생각해줘, 여보. 그렇게 사랑 타령하면서 자식들 버리고 가족 버리고 갔을 때 이런 거 다 감수하고 저지른 일 아니야? 얼른 나가. 애들한테 얼마나 더 상처를 줄 거야? 현관문 쪽으로 제가 남편을 밀어도 오히려 남편이 저를 잡아 끌면서 안 나가려고 버티더군요. 그걸 보다 못한 딸이 소리를 쳤죠. 아빠, 빨리 우리 집에서 나가. 우리가 어리다고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 난 그 여자랑 같이 시시덕대면서 집에 오는 것도 본 적 있어. 나랑 유준이가 아빠 엄마 싸울 때마다 방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이제 와서 아빠 힘들다고 다시 돌아온다고? 우리는 아빠 없이 행복해. 그러니까 가. 우린 아빠랑 안 살 거니까 빨리 가. 딸이 울면서 하는 말을 들은 전 남편 놈은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멍해서 서 있더라고요. 제가 현관문으로 떠밀자 힘없이 나가더군요. 그동안 말이 없던 딸아이의 진심을 들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 저도 너무 놀랐답니다. 그 후로도 전 남편 놈은 아이들 마음을 돌리려고 몇 번을 집에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딸아이가 저보다 더 남편을 차갑게 대하더라고요. 전 남편 놈도 사춘기 딸은 무서운지 딸아이 눈치 보기 바쁘고 5분도 못 버티고 그냥 돌아가더군요. 어느 날 딸아이가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딴 데로 이사 가자. 자꾸 아빠가 찾아오니까 불안하고 무서워. 나 아빠 너무 미워서 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다른 동네로 이사 가자. 사춘기 딸아이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아파트 전세를 주고 완전히 낯선 동네로 이사를 갔답니다. 직장도 지금 사는 동네 근처로 발령 신청해서 다니고 있죠. 이제는 이혼한 지 거의 1년 다 되어 가는데요. 아이들이 아빠한텐 어디 사는지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해서 지금까진 새 집에서 조용히 잘 살고 있어요. 가끔 아이들 만나러 오는 시부모 때문에 남편 소식은 억지로 듣고 있는데요. 상간녀한테 거의 1억 뜯기고 여자는 결국 못 찾은 모양이더군요. 지금은 시부모 집에서 얹혀 살고 있고 나이가 많으니 회사도 뭐 간당간당하겠죠. 저야 공무원으로 오래 일했고 잘릴 걱정 없으니 전 남편보단 훨씬 안정적이죠. 시부모는 은근히 지 아들이랑 다시 재결합하길 바라는 소리를 해대서 너무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이젠 애들도 명절 때나 둘만 보내려고 해요. 남편도 어린 아들한테 저 몰래 연락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부모와 자식 사이라 끊어놓을 수도 없고 참 아직까지 머리가 아픈 일이 많네요. 그래도 골프랑 여자에 미쳐서 이혼하려고 난리치던 전 남편 놈을 용서하거나 받아줄 생각은 전혀 없답니다. 앞으로도 자꾸 허튼 짓 하면 애들 데리고 지방 다른 도시라도 가서 완전히 영 끊고 살려고요. 저처럼 전 남편 때문에 속 썩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꿋꿋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봐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저기 정착할 곳을 찾아 여행을 다니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사연을 듣다 보니 개념 가출한 시댁 이야기가 많길래 저도 저의 전 시댁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남편은 제가 운영하던 작은 꽃집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많게는 일주일에 2번, 적어도 일주일에 1번은 꽃을 사가는 남자를 보며 누구인지는 몰라도 저 남자의 여자친구는 참 좋겠다 하고 생각했었어요. 남자가 꽃을 그렇게나 자주 사가니 당연히 여자친구가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가 계산하며 쪽지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꽃 좀 그만 사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첫눈에 반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힌 쪽지 끝엔 자신의 전화번호가 있었고 전 고민하다 연락했고 저흰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평소 남편의 이미지도 워낙 좋았던 터라 큰 거부감 없이 남편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사랑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느끼게 해주는 남편 덕분에 연애 기간 내내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께서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셨어요. 워낙 크게 난 사고라 어떻게 손 쓸 틈도 없이 2분 다 제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셨네요. 갑자기 일어난 충격적인 일에 전 모든 의욕을 잃었고 그야말로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지냈어요. 우울증, 그거 정말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틈만 나면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런 저를 세상에 다시 나오게 해준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자기야, 이제 기운 좀 차리자. 그리고 나랑 병원 가. 귀찮아. 그러지 말고 우리 헤어지자. 자기라도 제대로 살아.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자기 잘못되면 나도 따라 죽을 테니 그렇게 알아? 알겠어? 자기야, 나 죽는 꼴 보기 싫으면 얼른 일어나. 그리고 나랑 병원 가. 오늘은 당신이 싫다고 해도 어떻게 해서든 데리고 갈 테니까. 자기 꼴을 좀 봐. 뼈만 앙상해서는.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이 모습 보면 그 심정이 어떠시겠어? 그렇지 않아도 자기 혼자 두고 가셔서 눈도 제대로 못 감으셨을 텐데. 자기 이러고 있는 거 아시면 좋은 곳 못 가셔. 그러니까 나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고 부모님 생각해서 병원 가자. 응? 날마다 찾아와서 저를 설득해준 남편 덕분에 전 병원 치료를 받으며 많이 좋아졌고 다시 일상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 무렵 남편이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결혼하자. 응? 갑자기? 나 당신 가족이 되어주고 싶어. 사실 당신이 또 나쁜 생각할까봐 너무 걱정돼.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서 내 곁에 좀 있어주면 안 될까? 당신 잘못되면 내가 못 살 것 같아서 그래. 제가 바다 끝까지 무너진 모습을 보고도 애절하게 결혼을 원하는 남편을 보며 내가 앞으로 이런 남자를 또 만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고민하지 않고 남편과 결혼하기로 했어요. 저의 허락이 떨어지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을 서둘렀지만 모두 저를 위한 것이겠거니 하고 그러려니 했어요. 남편의 시커먼 속내도 모르고 말이죠. 자기야, 우리 결혼하면 혹시 어머님 모시고 살아야 해? 아버님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적적하실 거 아냐. 재작년에 돌아가셨지. 그렇지 않아도 많이 적적해 하셔서 남동생이 모시고 있어. 그러니까 우린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우리나 행복하게 잘 살면 돼. 알겠지? 사실 내심 걱정이었거든. 우울증이란 게 또 언제 심해질지 모르니까. 아무래도 모시고 살면 어머님이나 나나 힘들 것 같았거든. 당신 맘 다 아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동서에겐 조금 미안했지만 제 입장에선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결혼식은 최대한 간소하게 치렀어요. 남편은 3남매인데 막내 아가씨도 시집을 갔고 남편이 마지막이었던 터라 어머님도 조용히 올리는 결혼식을 반겨주셨어요. 고마워. 내 뜻대로 간소하게 결혼식 올려줘서. 내심 걱정했거든. 아무래도 당신이 맞이라 어머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으니 말이야. 그런 걱정을 왜 해? 당신도 봤잖아. 엄마도 좋아하시는 거.
우리 집도 막내 결혼식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또 손님들 초대하기도 좀 그랬는데 때마침 당신이 간소하게 치르자고 하니 우리가 더 다행스러우는걸. 그러니까 그런 걱정 말고 당신은 그냥 건강 생각하면서 푹 쉬어. 남편의 말대로 전 마음을 요양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꽃집도 제가 정신 놓고 있던 시기에 문을 닫았던 터라 낮에 햇볕도 쐬고 요리도 배우러 다니며 사람들과 어울리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수면제 없이 잠드는 시간들도 생겨나더라고요. 그렇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무렵 명절이 다가왔어요.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명절이기에 전 남편을 앉혀놓고 약속을 받아냈어요. 당신 여기 좀 앉아봐. 무슨 일 있어? 무섭게 왜 그래? 우리 내일 시댁 가잖아. 그 전에 당신한테 약속을 좀 받고 싶어. 무슨 약속? 난 시댁 일이라고 혼자 독박으로 일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시댁에서 일이나 하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인데 내일 음식 준비할 때 당신도 함께 했으면 해. 난 또 뭐라고. 알겠어. 내가 내일 당신 옆에 찰싹 붙어서 도와줄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지. 왜 도와주는 거라고 해? 그리고 엄연히 따지면 내가 당신을 도와주는 거야. 당신 조상님들 식사라도 하고 가셔라. 하고 차리는 음식이니까. 알겠어? 네, 잘 알겠으니 얼른 자. 피곤하다고 했잖아. 얼른 자자. 피곤하다. 저는 남편의 호언장담 덕분인지 푹 자고 일어나 시댁으로 갔어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그래, 왔니? 얼른 손 씻고 와서 좀 거들어라. 둘째는 아까부터 재료 다듬고 있어. 전 괜찮아요, 어머님. 형님, 일단 짐부터 푸시고 좀 앉으세요. 차 많이 밀리죠? 커피라도 좀 드릴까요? 아니야, 동서. 일단 나 짐부터 풀고 바로 나올게. 여보, 당신이 먼저 좀 돕고 있어. 동서 혼자 힘들겠다. 알겠어. 재수씨, 저 손부터 씻고 와서 도와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나누는 대화를 잠자코 듣고 있던 어머님은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언성을 높였어요. 아니 얘가 뭐 하는 짓이야? 여기 여자가 몇 명인데 네가 왜 나서? 에이 엄마도 참. 요즘 그런 말 하면 이혼당해. 요즘 애들이 어떻든 나는 관심 없다. 여긴 내 집이니 내 뜻대로 할 거야. 넌 들어가서 쉬어. 아님 소파에 앉아서 TV라도 보든지. 나 하나도 안 피곤해. 어제 잠도 푹 자서 컨디션 매우 좋아. 얘가 진짜? 네 엄마 쓰러지는 꼴 보고 싶으면 가서 도우던가. 난 절대 내 아들이 요리하는 꼴 보고 있을 생각 없으니 정하려거든. 집에 가. 단호한 어머님의 태도에 남편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지 우물쭈물하고 있더라고요. 생각 같아선 집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순 없더라고요. 형님, 전 괜찮으니까 형님도 몸 안 좋으시면 들어가서 쉬세요. 늘 혼자 했던 터라 별로 힘들지도 않아요.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이 많은 걸 어떻게 혼자서 해? 늘 해왔는데요, 뭘. 그리고 전 음식 만드는 것보다 어머님 노여움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주버님 벌 그만 세우시고 형님도 같이 들어가세요. 전 진짜 괜찮아요, 형님. 착한 것을 넘어 바보 같은 동서를 두고는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전 멀뚱히 서 있는 남편을 일단 방으로 보내고 동서를 도왔어요. 동서의 말은 그냥 하던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간 진짜 혼자서 일은 다 했는지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음식을 해내더라고요. 돕는다고 돕는 제 손길이 방해될 뿐이라는 걸 깨달은 저는 그저 뒷정리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 대단하다 진짜. 손이 어쩜 그렇게 빨라? 저도 처음엔 버벅거렸어요. 근데 워낙 제사가 많은 집이라 금방 손에 익더라고요. 듣는 저는 웃음이 나지 않는데 동서는 어쩜 그렇게도 밝게 웃으며 말하는지. 전 이제껏 동서의 시댁살이 어떠했는지
훤히 보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명절 아침이 밝았고 전쟁 같은 시간이 지난 뒤 다 함께 모여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동서는 밥을 제대로 씹지도 않고 급하게 먹더니 미처 하지 못한 뒷정리를 하려고 일어섰고 전 그런 동서를 다시 앉혔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동서는 일단 가만히 있어. 나한테 다 생각이 있으니까. 동서는 의아한 눈으로 절 바라보았고 전 동서의 손을 꽉 붙잡고 놔주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의 식사가 끝나갈 때쯤 아가씨가 혼자 문을 열고 오더라고요. 나왔어. 서서방은? 그이 바빠서 또 회사 갔지.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전해달래. 그렇게나 바빠? 뭐가 그렇게나 바쁘다고 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또 회사야. 아, 몰라. 하루 이틀 바쁜가 뭐. 나 배고파. 밥 줘. 넌 이때까지 밥도 안 먹고 뭐 했어? 시댁에서 밥도 한 그릇 못 얻어먹은 거야? 우린 차례도 안 지내잖아. 여기 와서 먹으려고 거의 안 먹었지. 언니, 얼른 먹을 거 좀 줘요. 시켜 먹는 꼴이 숨을 쉬듯 자연스러운 시누이를 보며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더군요. 전 시누이의 밥을 차리려는 동서를 붙잡아 세우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동서, 친정 안 가? 이제 아가씨도 왔으니 이만 가봐. 네? 저 가라고요? 그럼 안 갈 거야? 아가씨도 왔는데 동서도 당연히 가야지. 형님은요? 형님은 언제 가시게요? 뭘 내 걱정까지 해? 나도 동서 보내고 갈 거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동서나 얼른 가.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다리시겠어? 동서도 외동딸이라며. 시댁도 중요하지만 친정도 잘 챙겨야지. 여긴 식구도 많으니까 얼른 가봐. 그래도 되죠, 어머님? 그러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어머님과 이런 상황이 어리둥절한 동서. 저는 동서를 떠밀다시피 해 친정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곤 서둘러 남편의 옆구리를 찔러댔죠. 지금 당장 돌아가자는 무언의 압박을 알아들은 남편은 어색하게 연기를 시작했어요. 너무 피곤하다. 아들 피곤해? 그럼 들어가서 한숨 자. 아니, 여기서 자다 깨서 가려면 더 피곤해. 그럼 하루 더 자고 가면 되지. 친정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걱정이라고. 이 사람도 이렇게 고된 일은 처음이라 피곤할 거고 이번 명절은 우리도 일찍 가서 쉬어야겠어. 가자 여보. 짐 다 챙겨뒀지? 아까 다 챙겨뒀어. 그럼 우리 갈게. 남편은 도망치듯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어머님과 아가씨의 표정이 가관이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제기는 물론이고 밥 먹은 그릇조차도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동서도 제가 보내버리고 저마저도 가버리니 그 산같이 쌓인 설거지는 꼼짝없이 두 사람의 몫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 통쾌함도 오래가진 못했어요. 그 후 어머님은 일을 가셨는지 틈만 나면 저를 불러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전 한두 번은 그냥 가서 뜻대로 해드리다 반복되는 호출에 남편을 불러 함께 갔어요. 당연히 평일 낮이었고 남편은 연차를 쓰거나 반차를 쓰고 저와 함께 했죠. 넌 도대체 회사는 어떻게 하고 오는 거니? 오늘은 반차 썼어. 너 그러다 회사 잘려 이놈아. 그리고 너도 그렇다. 내가 너만 오라고 했지 내 아들까지 끌고 오라디? 왜 자꾸 일도 못하게 같이 끌고 오는 거니? 끌고 오다니 내가 무슨 개야? 끌려오게. 그냥 내가 온 거야. 오늘 뭐 하냐고 물어보니 엄마한테 간다길래 나도 엄마 보고 싶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끌고 온 것이 맞았어요. 남편은 온 힘을 다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했고 그런 아들의 거짓말에 어머님은 긴 한숨을 쉬시더니 벼랑간 동서에게 화풀이 하기 시작했어요. 예, 너 냉장고 위는 다 닦았니? 거기 먼지가 한가득 하더라. 넌 집에서 노는 애가 거기도 안 닦고 뭐 했니? 하여튼 게을러서는.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워서 시집 온 거야? 사부인도 참 뻔뻔하기도 하구나.
이리 배운 것도 없는 딸 자식 시집 보낸 거 보니 말이다. 냉장고 위라 참 황당하더라고요. 냉장고 위까지 반짝반짝하게 하고 사는 주부가 몇이나 된다고. 거기에다 친정 드립까지 나오니 저에게 하는 말도 아닌데 저도 화가 다 나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생트집을 잡는 어머님의 망언에 동서도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입을 떼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친정 엄마까지 들먹이세요? 뭐야? 너 지금 나한테 말 대답하니? 네, 저도 할 말은 해야겠어요. 지금까진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다 저를 위하는 말이다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요즘엔 해도 해도 너무하시잖아요. 친정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런 소리까지 하시냐고요. 원래가 그렇다. 시집와서 네가 잘못하면 친정엄마가 욕먹는 법이야. 그런 법은 없어요, 어머님. 그리고 제가 잘못해서 혼내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만만한 게 저라고 형님이 저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할 말 다 하시니까 저한테 지금 화풀이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바본 줄 아세요? 내가 언제 너한테 화풀이를 했다고 그러니? 얘가 아주 생사람 잡는구나. 왜? 너도 네 형님이 바락바락 시어머니 이겨먹는 꼴 보니 따라하고 싶더니? 그래서 눈 똑바로 뜨고 나한테 대드는 거야? 집안 꼴 잘 돌아가는구나. 이게 다 너 때문인 건 아니? 네가 내 말끝마다 말대답이나 하니 얘도 너 따라서 그러는 거 아니니? 엄마, 왜 갑자기 이 사람한테 그래? 넌 빠져 이 녀석아. 어디 부모 앞에서 마누라 역성을 드는 거야? 다툼이 절정을 향해 가던 그때 이 다툼을 한 방에 날려버릴 시누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큰오빠가 돈 준대. 1,000만 원, 나 살았어. 시누이의 등장에 순식간에 다툼은 사라지고 다들 제 눈치를 살피기 바쁘더라고요. 제가 들은 말이니 제대로 들은 말이 맞는 건지 곱씹을 필요도 없었어요. 워낙 티가 나게들 눈치를 살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 말 없었잖아. 그게 아니라 막내가 워낙 급하다고 해서. 그래서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주기로 했다고? 당신한테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서? 당신 생활비 빼곤 당신 적금 내가 관리하잖아. 그게 퇴직금 조금 정산받았어. 당신 제정신이야? 기가 차더라고요. 하지만 더 기가 차는 건 어머님의 생각과 태도였어요. 너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잊었니? 어디서 소리를 꽥꽥 질러대는 거야? 그리고 가족끼리 힘들면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니? 상의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줬다 해도 황당한데 그냥 줬다고 하잖아요. 어머님은 어떠실지 몰라도 제 기준에선 화낼 일이에요. 너 그러다 시어머니 잡아먹겠구나. 내가 네 눈치 보여서 어디 말이라도 하겠니? 엄마 그만해. 불난 집에 부채질 좀 그만하라고.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가씨 남편도 있는데 왜 당신이 돈을 주는 거야? 그게 막내가 남편 몰래 친 사고라 알면 이혼당해. 들으면 들을수록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다를 줄 알아? 아가씨, 상황이 급한 것 같으니 돈은 드릴게요. 대신 달에 50만 원씩 갚으세요. 이자는 안 받을 테니 편의점 알바를 해서라도 꼭 갚으셔야 할 거예요. 뭐라고요? 언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요? 몰라서 물어요? 아가씨 오빠 부인이잖아요. 잘 들어요, 아가씨. 오빠 이혼하는 꼴 보기 싫으면 매달 잊지 말고 50만 원씩 꼭 붙여요. 당신도 똑바로 들어. 한 번만 더 상의 없이 이런 일 벌였다간 진짜 이혼이야. 알겠어? 단호했던 제 태도 때문인지 아가씨는 돈을 꼬박꼬박 갚는 듯 했어요. 그렇게 시댁은 몇 달 정도 조용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댁이 조용하니 남편 놈이 사고를 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회사 일이 너무 힘들다고 하더니 어느 날은 진지하게 그만두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수입이 없었던 터라 좋게 좋게 조금만 더 고생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퇴사 마음을 접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당신, 그게 뭐야? 출근한다고 나갔던 사람이 대낮에 큰 상자를 안고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 물으니 남편 놈은 어린아이처럼 웃으며 말했어요. 나 사표 냈어. 당신 말 듣고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오늘 사표 내버렸어. 미안해. 미리 말 못해서. 아, 그래. 이미 낸 사표 어쩌겠어.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당신이 사표를 낸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사실 당신이 이혼하자고 하면 어쩌지 하고 무서웠거든. 이런 일로는 이혼 안 해. 물론 미리 상의 안 한 건 좀 화나긴 하지만 앞으론 나하고 상의 정도는 해. 알겠지? 근데 오늘 동생들 집에 오기로 했어? 어머님 곧 생신이잖아. 선물 때문에. 대단하신 어머님은 한여름에 밍크코트를 선물로 받고 싶다 하셨고 한두 푼도 아니었기에 전 서방님과 아가씨를 집으로 불렀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 두 사람은 집으로 왔고 전 바로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생신 선물 말인데 밍크코트 갖고 싶으시대요. 좋네요. 그렇지 않아도 친구들 중에 엄마만 밍크코트 없다고 그랬는데. 이참에 사주면 되겠네. 우리 엄마 좋아하겠네. 엄마는 좋겠네. 근데 형,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밍크코트 비싸잖아. 어쩔 수 없지 뭐. 삼남매의 얘기를 듣고 있자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에 제가 딱 잘라 말했어요. 지금 무슨 말들 하는 거예요? 어머님 밍크코트 다 같이 돈 모아서 사드릴 거예요.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사드려요? 어머 언니, 그런 건 원래 마지가 다 하는 거라고요. 저희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게, 형수님, 비싸니까 맏아들이 사드려야죠. 그래 여보, 얘들이 돈이 어디 있어. 그냥 우리가 사드리자, 응? 어쩜 새 입에서 나오는 말 중 사람 말을 하는 이가 단 하나도 없는지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전 돈을 합치기 위해 미리 뽑아놓은 돈 중 20만 원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여기 20만 원. 난 더는 할 생각 없으니까 이 돈 보태서 밍크코트를 사드리든 김 세트를 사드리든 삼남매가 알아서 하세요. 언니, 20만 원으로 뭘 사요?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형수님, 이건 아니죠. 어머님도 저희가 모시고 사는데 그깟 밍크코트 좀 사드리면 큰일이라도 난답니까? 해도 너무하시는 건 두 분이시죠. 아니, 3명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마지가 동네북도 아니고 왜 그 비싼 걸 마지가 해야 해요? 서방님이랑 아가씨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결혼할 때 마지라고 해서 더 받기는커녕 저희 둘이 알아서 다 했어요. 달마다 어머님 용돈도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다 어머님 생신 선물까지 독박스라고요? 전 그럴 생각 없네요. 그래도 결혼해서 처음으로 드리는 생신 선물, 그 도리는 다 하고 싶어서 두 분이 형편껏 보태시면 모자라는 돈은 제가 내려고 했더니 이렇게 나오시니 저도 별 수 없네요. 전 이 20만 원, 그 이상은 보탤 생각 없으니 그렇게 알고 돌아가 주세요. 여보,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보자, 응? 당신도 쫓겨나기 싫으면 그만해. 남편은 입을 다물었고 두 사람도 순순히 돌아가더라고요. 생일 선물로 뭘 사드렸는지는 아직도 모르네요. 남편도 말해주지 않았고 굳이 저도 묻지 않았거든요. 생신 때도 밖에서 밥만 먹고 헤어졌고요. 아마 전 이때쯤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제발 더는 실망하게 하질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랐어요.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죠. 산 넘어 산이라고 어머니 생신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님 제사가 다가왔어요. 계속해서 시댁일로 남편과 부딪히니 시댁 말만 나와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안 가면 또 난리가 날 테고 그 난리통에 애꿎은 동서만 피볼 것이 뻔하니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렇다고 당하고만 있자니 속에 천불이 날 것 같았고요. 시댁에 도착하니 제 예상대로 동서만 발바닥에 불난 듯 바쁘게 움직이고 아가씨와 서방님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안 보이시고요. 전 이때다 싶어 남편에게 뒤집개를 줬어요. 당신 여기서 전 좀 뒤집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럼. 그리고 서방님, 오셔서 동그랑땡에 계란물 좀 묻히세요. 아가씨도 좀 하시죠? 오빠들 다 일할 건데 앉아서 쉴 건 아니죠? 아버님 제사인데 며느리들만 죽어라 일하고 자식들은 놀고 있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다들 저랑 같은 생각이죠. 얼른 오세요. 빨리 끝내고 다 같이 쉬어요. 저의 당당한 요구에 두 사람 다 민망했는지 쭈뼛쭈뼛 주방으로 오더라고요. 두 사람이 오는 것을 확인한 저는 동서의 앞치마를 벗기며 말했어요. 동서는 들어가서 쉬어. 이제껏 혼자 하느라 고생했는데 오늘은 좀 쉬어. 여긴 우리끼리 알아서 해볼게. 괜찮아요, 형님. 저도 같이 할게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얼굴 까칠한 것 좀 봐. 얼른 들어가서 쉬어. 형님, 저 진짜 괜찮은데. 괜찮아도 들어가서 쉬어. 내가 진짜 미안해서 그래. 부탁이다. 응? 저의 부탁에도 망설이는 동서를 방에 밀어넣어버리고 삼남매와 함께 음식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들어오더라고요. 일은 다 맡겨놓고 어딜 다녀오시는 건지 표정이 아주 밝더라고요. 하지만 그 밝은 표정은 금세 어두워졌어요. 너희 뭐하니? 둘째는 어디 갔어? 제가 쉬라고 했어요, 어머님. 자식이 이렇게나 많은데 동서 혼자 이 많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머진 우리가 할 테니 좀 쉬라고 했어요. 어머님도 들어가서 좀 쉬세요. 너 진짜 제정신이니? 네가 뭔데 내 자식들한테 이런 일을 시켜? 자식들은 놀고 왜 며느리만 일을 해야 해요?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원래 다 그런 거야. 그게 며느리가 할 도리인 거다. 알겠니? 그게 도리라면 제가 아버님 제사 음식 다 차리는 대신 우리 부모님 제사 땐 전 놀고 이 사람이 음식 준비 다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머님? 이게 진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숨 넘어가듯 언성을 높이던 어머님이 제 뺨을 때려버린 것은요.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정신이 나가 있는데 어머님이 쉬지 않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글로 적기도 심한 말들이었어요. 그렇게 한참 욕을 듣다 보니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있나 싶으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어른을 칠 순 없고 남편을 때려버렸어요. 여보, 내가 어른은 칠 수 없고 당신 엄마니까 당신이 대신 맞아. 이년이 진짜 미친 게 분명하구나. 감히 누구 앞에서 누굴 때려? 미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시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때리고 욕하세요? 며느리가 되면 맞고 욕 얻어먹는 게 당연한 건가요? 이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입을 놀리는구나. 너 이리 와. 저한테 한 번만 더 욕하시고 때리시면 똑같이 이 사람한테 할 거니까 어디 한번 해보세요. 저의 협박에 어머님은 목덜미를 잡고 뒤로 넘어가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소름 끼치는 연기를 보고 있자니 토할 것 같아 전 가방을 들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서 씩씩거리고 있으니 남편도 왔더라고요. 돌아온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진짜 미안해. 많이 아팠지? 나 살다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 처음 봤어. 욕하는 거 당신도 들었지? 나 참, 난 세상에 그런 욕이 있는 줄도 몰랐다. 어쩜 그런 욕을 할 수가 있는지. 내가 다 미안해. 진심이야. 당신이 원하면 나 엄마랑 인연 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말만 하지 말아줘.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손이 발이 되게 비는 남편을 뒤로 한 채 전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가버렸어요. 남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화가 너무 나니 남편도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다음 날이 되어도 찬바람이 쌩쌩 불자 남편도 피하는 게 상책이다 싶었는지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동서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동서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형님, 제가 며칠 동안 많이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형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그날 형님 그렇게 가시고 아주버님이 어머님께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전 어머님이 형님한테 손찌검까지 하셨으니까 저렇게 화를 내시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아, 그게 말이에요. 형님, 부모님 사망보험금 때문이었어요. 뭐? 그걸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 난 말한 적 없는데? 그게 형님 많이 아프셔서 정신없으실 때 우연히 서류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이 형님을 정말 사랑한 건 맞는데 결혼을 서두른 건 보험금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주버님 회사도 그만두셨다면서요? 회사 그만둔 얘기하면서 자기 이제 사업하려고 하는데 그 보험금이 꼭 필요한데 이러다 이혼하자고 하면 책임지실 거냐면서 화를 내는데 정말 저게 인간 맞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형님한테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동서는 말하면서도 온갖 감정이 뒤섞이는지 울먹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동서를 보는데 참 고마웠습니다. 동서도 이런 얘기 쉽진 않았을 텐데 말해줘서 내가 참 고마워. 고맙기는요. 형님이 이때껏 저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 당연히 말씀드려야죠. 형님, 도망치세요. 이혼하셔야 해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형님 부모님 목숨값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다 줄 순 없잖아요. 그리고 아주버님 퇴직금 전부 아가씨랑 어머님 드렸어요, 형님. 동서, 진정해. 모르는 사람이 보면 동서가 당사자인 줄 알겠다. 이혼 당연히 해야지.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더 좋은 때를 기다려야지. 근데 나도 나지만 동서는 어째? 나한테 이런 말 전한 거 들키면 모르긴 몰라도 또 큰 사달이 날 텐데. 저도 이혼할 거예요. 그 미친 집구석 질릴 대로 질렸어요. 나 때문에 동서까지. 미안해, 동서. 그런 말 마세요. 형님 때문 아니에요. 형님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저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꾹 참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 들으셨죠? 친정엄마까지 들먹이는 거. 그때 온갖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놈의 사랑이 뭔지 남편 때문에 한 번 더 참았는데 그날 아주버님이 미친 소리를 하는데 말리기는커녕 더 부추기더라고요, 그 인간. 그런 모습 보는데 이혼밖엔 답이 없겠더라고요. 애도 없겠다. 미련도 없어요. 이렇게나 똑 부러지는 사람이 그간 참고 살았을 생각을 하니 참 안쓰럽더라고요. 전 동서의 손을 꽉 잡아주었고 동서는 그간 서름이 떠올랐는지 울더라고요. 그런 동서와 함께 저도 울었어요. 그제야 제가 배신을 당했다는 것이 크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한참을 울던 동서는 자신도 때를 기다리겠다며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모든 사실을 다한 저는 남편을 기다렸고 밤이 되자 남편이 돌아왔어요. 좋은 건수라도 생겼는지 다른 날보다 얼굴이 밝더라고요. 좋은 일 있어? 당신 지금 나한테 말 걸어준 거야? 화 좀 풀렸어? 언제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살 순 없잖아. 무슨 좋은 일 있냐고. 표정이 밝네? 아니, 내가 좋을 일이 뭐 있어. 그냥 울상으로 다니면 당신 기분도 처질까봐 밝은 표정 지으려고 노력했지. 그래? 고맙네. 내 기분도 생각해주고. 근데 당신 요즘도 당신 식구들한테 돈 주고 그런 거 아니지? 아니, 내가 미쳤어? 안 그래. 나 이제 영 끊을 거라고 그랬잖아.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남편을 보니 이제껏 날 얼마나 속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제 앞에선 시댁 식구들과 연락조차 하지 않는 척을 하며 뒤로는 그나마 모은 남편 돈으로 시댁 식구들을 돕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 사망보험금만 믿고 재산 탕진을 신나게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꼴도 꽤 즐겁더라고요. 동서는 남편이 시댁을 도울 때마다 저에게 알려줬고 저는 열심히 계산기를 두들겼어요. 마침내 남편 통장이 텅텅 비었을 때쯤 전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이혼해 우리.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 이혼하자고.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 내가 영 끊는다니까. 요즘 연락도 안 하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연락은 안 하지만 돈은 주잖아. 그거 참 이상하지 않아? 언제 얼마가 필요한지 알고 돈을 그렇게 매번 들여?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게 중요해? 어머님, 서방님, 아가씨 골고루 잘도 나눠주던데. 내가 그랬지? 나랑 상의 없이 한 번만 더 이런 일 벌이면 가만 안 있는다고. 이혼해. 나 맘 돌릴 생각 전혀 없으니까 괜히 힘 빼지 말고 해. 안 돼. 못해.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아니라 내 부모님 사망보험금이 없으면 못 살겠지.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영원한 비밀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 꿈도 크다. 얼른 짐 싸서 나가. 여기 내가 처녀 때부터 살던 내 집인 건 알지? 당신 집은 1%도 없으니까 문구적거리지 말고 당장 나가줘. 10분 시간 줄게. 10분 뒤에도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전 세상을 다 잃은 표정을 하고 서 있는 남편을 뒤로 한 채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동서, 나 방금 이혼하자고 했어. 돈 빌려준 것부터 보험금까지 다 얘기해서 아마 집안 발칵 뒤집힐 거야. 괜찮겠어? 안 괜찮을 건 또 뭐예요? 전 기쁜걸요? 노예 해방의 날인데요. 저도 오늘 이혼 선포하고 이 집 나갈 거예요. 그래? 차라리 그게 좋겠다. 괜히 또 험한 꼴 당하지 말고 얼른 나와. 지금 어머님 통화하시는데 아주버님 같아요. 언성 높아지는 거 보니. 형님, 저 끊을게요. 밖에서 저 찾네요. 동서, 조심해. 네,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살아야 하니 참았지. 지금은 참을 이유도 없는걸요? 제대로 업고 나가버리죠 뭐.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은 없더라고요. 발등에 불 떨어졌겠죠. 남편 노트북을 훔쳐봤는데 보험금만 믿고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크게도 벌여놨더라고요. 이미 들어간 돈도 꽤 되는 듯 했고요. 모르긴 몰라도 원금 회수는커녕 빚쟁이가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동서는 한바탕 시댁을 뒤엎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형님, 오늘 하루만 신세 좀 져도 될까요? 너무 늦어서 친정에 가기도 그렇고 마땅히 연락할 만한 친구도 없네요. 결혼하기 전엔 친구도 많았는데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모르겠어요. 그럼 얼른 들어와 동서. 나 말고 친구한테 갔으면 나 섭섭할 뻔했어. 감사해요, 형님. 그렇게 동서와 저는 밤새 시댁이 어떻게 박살이 났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글쎄, 전화 끊고 나가니까 어머님이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네 년이 다 말했지? 그러면서 제 머리채를 휘어잡으려는 걸 제가 탁 쳐내니까 목덜미를 막 잡으면서 욕을 얼마나 하는지. 거기에다 남편 새끼도 막 소리를 지르길래 그냥 이혼하자고 하고 제가 준비했던 음식 다 식탁 밑으로 엎어버리고 나왔어요. 어머님 막말하고 욕한 것도 다 녹음해뒀어요. 동서는 시원하게 뒤집고 나왔고 저흰 시원하게 이혼했어요. 저의 예상대로 두 형제는 돈이 있을 리가 없었고 위자료는 줘야 하니 시댁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자료를 주더라고요. 시모는 자신의 손으로 두 아들을 이혼시킨 꼴이 됐으니 화병으로 누웠다고 하고요. 그 성격에 참 잘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했네요. 화병. 이혼 후 저희는 그저 기다렸어요.
그 인간만도 못한 것들이 서로 저희의 복수를 대신하는 꼴을 그저 기다리며 지켜봤어요. 어느 날 동서에게 시동생이 찾아왔고 동서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다고 해요. 여보, 나 분가에서 나왔어. 나한테 왜 그런 이야기를 해? 이제 우리 둘이 오붓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응? 오붓 같은 소리 한다 진짜. 야, 정신 차려. 나 네 엄마 때문도 있었지만 너도 끔찍해서 이혼하자고 한 거야. 참 너도 너다. 남의 돈 탐내더니 이제 부모까지 버리고. 버리다니 그냥 분가한 거라고. 그래, 그렇다고 쳐. 집 담보로 대출받아 깡통집 만든 것도 모자라서 아픈 엄마 내팽개치고 나온 게 분가라고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다고 치고 제발 좀 꺼져줘. 네 무릎 단 그 바닥 썩을까봐 나 지금 너무 걱정되니까. 내 말 안 들려? 꺼지라고. 시동생은 동서의 호통에 불이 나게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착하기만 했던 동서가 그렇게 화를 내니 놀라기도 했겠죠. 동서 말을 듣는데 제가 더 통쾌하더라고요. 거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시댁 것들은 동서가 얼마나 만만했던 걸까요? 그 뒤로 한동안 조용하더니 어느 날은 시모가 직접 찾아왔다고 했어요. 행색이 말도 못하게 형편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가, 나라도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네? 제가 왜요? 어머님 잘난 아들딸 있잖아요. 그 나쁜 것들 말도 마라. 네 남편은 날 버리다시피 하고 집을 나가더니 연락도 없고 하루가 멀다고 와서 돈이란 돈은 다 뜯어가던 딸녀는 이제 돈 없다고 날 첫째한테 떠넘기더니 전화도 안 받아. 그리고 장남이라는 거는 내 집까지 팔아서 글쎄 날 월세방에 쳐넣어 놓고 연락도 안 되는구나. 아, 어머님. 응? 그래, 아가, 넌 나 안 버릴 거지? 저 이혼했어요. 벌써 이혼한 지 몇 달이나 지났어요. 전 어머님 아가도 며느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어머님이라 불러드리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니까요. 이제 진짜 두 번 다신 보지 마요. 전 어머님 얼굴만 봐도 끔찍하네요. 동서가 어찌나 성대모사를 잘하는지 동서 말을 듣는데 마치 시모가 눈앞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더 통쾌하더라고요. 저의 예상대로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참 어울리는 결말이라고 했네요. 이렇게 끝이 난 줄 알았죠? 찾아올 사람은 다 찾아왔다고.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전 남편이 남아있다는 걸 깜빡했어요, 제가. 저를 찾아온 남편은 왜인지 여유로워 보였어요. 의아했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빚쟁이일 텐데 여유로워도 너무 여유로우니까요. 좋아 보이네. 잘 지냈어? 이혼한 덕분에 아주 잘 지내지. 나는 안 물어봐줘? 내가 왜? 전 남편은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지 묻지도 않은 안부 따위를 전해주더라고요. 나는 못 지내. 당신이 없어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잘 못 지내. 엄마는 단칸방에 사시고 막내는 결국 돈 사고 친 거 남편한테 들켜서 이혼당하고 요새는 연락도 안 돼.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으휴. 신세 한탄이나 하려고 만나자고 한 건 아닐 테고. 갑자기 만나자고 한 이유나 말해. 나 이번에 대박 건수 잡았어. 대박 건수를 잡았는데 왜 날 찾아와? 그리고 아직도 사업에 미련 있니? 너 돈 없지 않아? 사업 말고 주식. 진짜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은 정보인데 이거 대박 날 거래. 그래서 말인데 나랑 다시 합치자. 나랑 다시 합치면 당신한테도 이 정보 넘겨줄게. 당신이랑 나랑 둘이 투자해서 대박 터트리면 우리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여유의 이유가 주식이라니.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제가 살짝만 들어도 사기인 것이 분명한데 그
그걸 믿어 의심치 않는 전 남편을 보니 참 한심하더라고요. 수상하다는 생각은 못하나 봐. 그렇게 중요하고 확실한 정보가 왜 네 귀까지 들어가겠어? 그리고 내가 머리에 총 맞았어? 너같이 소름 끼치는 새끼랑 다시 살 부대끼면서 살게. 제발 좀 사라져 주라. 지금도 토할 것 같으니까. 뭐?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대학도 못 나온 고졸년이 무식해서는. 그러니까 네가 그 큰 보험금을 가지고도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야. 알겠어? 뚫린 입이라고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전 남편의 얼굴을 주먹으로 날려버렸어요. 생각 같아서는 짓밟아주고 싶은 걸 그딴 새끼에게 괜한 건수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 겨우 참았네요. 전 다시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어요. 그 후 전 남편이 어디까지 망하나 지켜보기 위해 사기 같은 주식을 주시했어요. 그 주식은 며칠 오르는가 싶더니 빠르게 고꾸라지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가는데 전 남편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한참을 웃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자신이 어디까지 갔는지 알려주고 싶은지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찾아오지 말랬더니 전화질이야? 있잖아, 나 경찰서인데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뭐? 경찰서? 나 사실 빚쟁이 됐어. 저번에 말했던 주식만 믿고 여기저기 돈 빌려다 투자했는데 완전 깡통 찼어. 그래서 지금 고소당해서 경찰서인데 당신이 한 번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제발. 당신이 안 도와주면 나 깜빵에 가야 해. 당신도 나 그렇게까지 되는 건 싫은 거 아니야. 착각의 정도가 광증에 가까운 남편의 개소리를 들으면 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착각은 자유라더니 너 그 정도면 병이야, 병. 뭐? 나 너 그렇게까지 되는 거 좋아. 내가 싫을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냥 깜빵 가. 깜빵 가면 잠도 재워주고 밥도 주고 운동도 시켜준다더라. 심지어 다 공짜래. 어때? 끝내주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그럼 차단할 테니까 전화하지 마. 알겠지? 전 다급히 전화를 끊고 전 남편 번호를 차단했네요. 이렇게 저와 동서의 복수는 전 시댁 식구들이 나서준 덕분에 잘 끝났어요. 시간이 흐른 지금 동서와 저는 언니 동생 사이로 잘 지내고 있어요. 동생은 국비로 간호조무사 학원에 다니며 멀어졌던 친구도 만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전 부모님을 잃은 것부터 이혼까지 해서 많은 일을 겪었던 터라 좀 쉬고 있어요. 병원에서 여행을 추천하길래 국내 작은 시골 마을을 찾아다녔는데 꽤 좋더라고요. 탁 트인 곳을 보며 많이 걸으니 수면제가 없어도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엔 정착할 작은 마을을 찾고 있어요. 제가 그럴 예정이라고 하니 동생도 간호조무사 따는 대로 제가 정착하는 곳으로 와 살겠다고 하고요. 시댁과의 인연은 징글징글했지만 저에겐 좋은 동생이 생긴 것 같아 요즘 행복해요. 이로써 저의 길었던 사연은 끝입니다.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